강지원 명예총장님을 여러분 앞에 소개하는 뜨거운 박수를 호명합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13회 정책 콘서트를 맞이하는데 청소년 비행과 범죄 그리고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부패와 부정 이런 것들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 범죄 문제, 청소년 문제를 연구해 오면서 많은 서적들을 봤습니다. 그 원인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학자들은 사회학적으로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다든가 학교에 문제가 있다든가 사회에 문제가 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에 유흥업소가 너무 많다. 음란물이 너무 많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런 것을 고쳐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 말도 맞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인 요인으로 가서는 먼저 생물학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뇌세포가 어떤 문제가 생겼다든가 호르몬의 어떤 특수한 호르몬이 나온다든가 심지어는 칼슘의 이 함유가 너무 많으면 어떤 행동을 저지른다든가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분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심리학적인 요인입니다. 이 심리학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네 환경이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의 신체의 생물학적인 요인이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가 심리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삶이 바뀌고 세상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벌써 한 15년 전쯤 됐나요? 이 청소년들의 폭력의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이런 발표를 해서 아주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폭력하는데 딴 게 아니다. 바로 욱하는 성질 때문에 그렇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재미가 있었나 봐요. 우리 존경하는 여러분들께서는 욱하는 성질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다 있으세요? 아, 다들 훌륭하신 분들일 것 같은데 욱하는 성질이 조금씩은 있죠. 그게 뭐냐? 그 원인을 밝히면 폭력 문제, 이런 문제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처음에 검사가 돼서 전주지방검찰청에 부임을 했는데 그때 맨 처음에 주어진 업무가 비행 청소년 담당 검사의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TV는 사랑으로 식구라는 프로그램 있죠. 거기서 그 수도 없이 저에게 나오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거 뭐 하는 프로냐 그랬더니 첫사랑 찾는 프로라고 그러고 어디 아는 사람인데 어디 살고 있는지 모르는 분, 만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생각해냈습니다. 제가 바로 여기 전주에 근무할 때 15살 먹었던 아이였는데 그 친구를 찾아보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친구를 못 찾아서 그 핑계대고 결국 출연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이 친구가 어떤 친구인가? 당시 오토바이인가 뭔가를 하나 훔쳐가지고 붙잡혀가지고 왔어요. 제가 그 친구하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훔쳤어? 안 훔쳤어? 왜 훔쳤어? 이런 것을 물어봤습니다. 근데 한참 더 나아가서 제가 좀 시간이 있었는지 야, 너 지금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뭐냐? 너 지금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이런 것들을 계속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한참 있다가 갑자기 눈물을 쑥쑥 흘리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서럽게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여러분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말씀을 드리지만 저 분명히 야단치지 않았거든요. 한마디도 혼내는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그냥 펑펑 눈물 흘리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이 잠깐 놔두려는 거 아니에요. 잠깐 놔뒀다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나도 야단친 거 아니야. 왜 울어? 울지 마. 나도 야단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검사님이라고 그랬는지 선생님이라고 그랬는지 어쨌든 간에 검사님. 제가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날까지 살아온 15년 평생 동안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겠죠. 그죠? 어린아이가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끝까지 진지하게 정성을 가지고 들어주신 분이 난생 처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 아이가 요새 말로 해서 결손기장이라는 말 안 쓰죠? 한부모 가정이었어요.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 한 분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손에 삼촌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컸습니다. 그러다가 컵도 깨고 여러 가지 사고를 쳤을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얘는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아니 할머니 저거 일본 깬 거 아니에요. 내 잘못 아니에요. 지나가다 스친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때마다 이 어른들은 이 아이에게 말을 못하겠습니다. 잔소리하면서 사고 치니 또 사고 쳤어. 또 사고 쳤어. 짝을 친 겁니다. 얘는 자신의 마음속 말을 한마디도 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그가 가슴에 맺혀 있었던 겁니다. 근데 딴 데도 아니고 검찰청에 붙들려 와서
공자님이 이상하게 이런저런 부드러운 말씀을 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냥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감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쏙쏙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공자님, 제가 말이죠. 그거 말고 딴 것도 훔친 게 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제 물어봤나요? 저는 여절을 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얘기까지 또 고백하고 싶은 심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때부터 심리학 책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정신분석학 책을 보고 정신의학 책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필칭 청소년 무슨 전문가가 제가 되는 계기가 됐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청소년 문제, 청소년 비행 또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부패와 부정, 범죄의 문제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모든 것이 우리들의 마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심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심리 중에 무엇인가? 상처입니다. 상처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태어나기 전부터 또는 태어난 후부터 이런저런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를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있으면 겉으로는 모른 척 하지만 저 가슴속 깊은 곳에 상처가 있으면 이 상처는 언제든지 사고를 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누가 나에게 따기를 쳤습니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더 폭발하겠죠. 내가 상처가 적은 사람입니다. 저에게 상처가 적다면 누가 나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크게 반발할까요? 적게 반발하겠죠. 딱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공격적인 요인들이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어린들에게 다가오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상처, 트라우마, 정신적 상처에 있다라고 판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다시 말해서 누구로부터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하죠? 욱하죠. 욱하죠. 그렇게 해서 화가 나죠. 그게 앵거입니다. 분노입니다. 그런데 이 분노가 가만히 있지는 못하죠. 폭발합니다. 내뿜습니다. 그게 공격성입니다. 그것을 어그레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폭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범죄들이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가끔 보시면 어디 뭐 국회의원이 됐다, 무슨 장관을 했다, 뭐 사장님이 됐다,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 괜히 이렇게 목에 힘주고 그냥 으스대고 거만해 보이고 시간 방져 보이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 제가 볼 때 전에는 저 사람이 벼슬이 높아서 저렇게 포물제나 보다.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뭐가 많은 사람이에요?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백화점에 가서 수백만 원짜리 막 긁어대는 사치 낭비하는 여성들 있죠. 저는 전에 생각하기를 돈이 얼마나 많으면 저렇게 쓸까? 부럽다.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가 많은 사람이에요?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런 것들이 모두 우리 가슴 속에 맺혀 있는 상처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다. 요새 유행하는 말로 힐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 청소년들에게 사랑하는 청소년들에게 상처의 치유와 마음의 행복을 찾아가는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윤리나 도덕처럼 딱딱하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의 상처를 스스로 발견하고 스스로 치유해 나갈 수 있고 또 우리 옆에 있는 이들을 치유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배가 아플 때 엄마가 따뜻한 손으로 배를 만져주면 낫죠. 정말 어찌 낫는지 모르지만 낫죠. 그 소리는 따뜻한 약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회의 수많은 어린이 청소년들 그리고 고통받는 많은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따뜻한 약손입니다. 그렇게 상처받고 고통받으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끙끙 앓는 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따뜻한 어머니와 같은 약손입니다. 저는 이 사회가 이제 따뜻한 사회가 되어 서로가 서로에게 약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